희망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 수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1타 수익 캔들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도주 2차 전지 대형주 위주의 강세도 나왔고요. 테마의 움직임도 빨랐습니다. 맥신 관련 테마는 쉬어갔고 다시 한번 초전도체 테마 그리고 새롭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서 소금 관련 업종들 플러스권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바쁜 시장 따라가기 힘든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하나씩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한 미남쌤과 투자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그리고 실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1타 맥점 캔들을 통한 수익과 사랑에 빠지는 1타 수익 캔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네, 1타 수익 캔들 문을 열겠습니다. 주민한 미남쌤과 함께합니다. 미남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 밤입니다. 지난주에 하루 좀 쉬어서 이번 주가 뭔가 길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맞아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타 강사 주민아입니다.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님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시청자분들은 학원을 좀 많이 보내죠. 그렇죠. 아마 뭐 학원 하나 이상은 아마 다들 보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 수학, 그렇죠. 네, 다양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학원에 보게 되면은 뭐 기초반, 뭐 중급반, 실력반, 뭐 상급반 다양한 반이 존재합니다. 주식도 학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죠. 이곳입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맞습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주식학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까지는 네. 제가 이제 방송한 지 좀 꽤 된 것 같아요. 한 달 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기초부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한 기초부터 이제 실전 매매하는 방법까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해드렸고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지난주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여기는 뭐 기법 강의 방송인가? 그렇게 어렵지? 할 수 네, 있어요. 뭐 무슨 말이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난주나 뭐 최근에 방송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초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실전 매매 방법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올바른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본다 생각하시고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2달가량 기본부터 심화 그리고 지난주 실전 매매까지 미남쌤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이제 기본부터 쌤께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난주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헷갈리고 모르시는 분들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미남쌤 오늘 시장 또 상승세를 켰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네. 먼저는 제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최근 시장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최근 시장이요? 뭐 8월. 시장 자체가 네. 좀 이 뒤죽박죽 뭔가 헷갈리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뭐 뭔가 테마 정신없고. 초전도체 빠르게 지나갔고. 네, 굉장히 네. 좀 빠른 테마 순환매 장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이제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했다가 뭐 맥신 관련주들 했다가 화장품 관련주들 했다가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셨을 때에 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이게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에서도 굉장히 좀 순위권에 있었던 대장격인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도 이제 막 시원시원하게 나와주지만 이 중간중간들에서 변동성을 보게 되면은 하한가도 나옵니다. 지금 이 음봉 캔들 하나가 하한가 캔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 날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 보시기엔 또 하한가를 갔습니다. 야, 참 어렵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뭐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를 연일 한 3거래일 연속에 이제 상한가를 갔네요.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하한가를 가고 또 하한가를 가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좀 빠르게 뒤죽박죽 이런 이제 시장 자체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좀 어렵게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늘 시황 얘기를 진행을 해드리면서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어요. 네. 상승을 보이고 나서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봐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가 이어질 때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추세가 계속해서 이런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 모른다. 그쵸. 근데 이 고점이든 저점이든 뭔가 방향성이 바뀌기 전에 추세 전환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추세 전환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쭉 상승하던 이제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좀 고점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이제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이제 구간에서 이제 고점이 비슷한 가격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또 저점도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 이제 쭉 상승을 했다가 단기적입니다.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보였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또다시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고점이 이제 비슷한 가격에서 만들어지고 이 저점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탈하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캔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 저점을. 저점을 이탈을 했나요? 아니면은 지켰나요? 이탈된 거 아닌가요? 자, 꼬리.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확실하게 아래 꼬리를 한번 봐보세요. 네. 지금 확실하게 이탈을 했나요? 아니면은 핑크색 선을 지지했나요? 몸통은 지지했는데 헷갈려 하시는 꼬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저점은 이탈을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그쵸. 회복을 하니까 지지를 하니까. 이게 뭐 지지를 한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이탈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탈을 했습니다. 아. 확실한 거는 중요한 거는 단 한 호가라도 이탈을 하면 이탈을 한 겁니다. 이탈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 자체가 지수의 움직임을 봐보세요. 쭉 상승하던 주가가 지금 이제 이 고점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전저점을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지금 여기 구간에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이제 구간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서도 회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들어서면서는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주가가 뭐 마냥 하락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추세 전환이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하락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좀 튀어오르는 구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공을 바닥에다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맞고 튕겨져 오르죠. 그런 것처럼 한 차례 좀 이제 튕겨 오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전고점이 있죠. 2668포인트. 네.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이거는 뭘까요? 상승 추세? 맞습니다. 다시 어. 상승 추세로 네. 진입하는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시금. 근데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다시 반등을 보였지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될까요? 다시 하락 추세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또 확인하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을 이탈하는 포인트.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위험 신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당연히 이제 전 지지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2450포인트 부근에 1차적으로 지지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2350포인트 그리고 2200포인트 부근에 지금 저점들이 존재합니다. 네.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포인트대에서 이제 반등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세를 무슨 장세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그 이런 게 사이에서 왔다 그림을 갔다 그려드릴게요. 네. 자, 하락이 나왔다가 일정 가격대에서 반등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또다시 하락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일정 가격대에 또 반등을 보여요. 네. 이런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은 박스권 장세. 박스권 장세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전에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오래전이지만 네. 네, 이때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 자, 이런 구간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네. 자, 이런 흐름이에요.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근데 이 하락과 상승이 좀 빠르죠. 네. 1년 동안에 하락과 상승이 다 나오기도 합니다. 계속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는 구간을 우리가 일명 박스권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상승 추세의 유지이지만 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일정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이렇게 막 반등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구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저점을 완전히 이탈하고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대폭락장이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 전환이 지난주 목요일 날에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뒷그림을 앞으로 이어질 지수의 움직임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예 상승 추세로 더 가거나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면서 일정 포인트에서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구간, 즉 박스권 구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이런 그 전의 저점 가격까지도 이탈을 하면서 대폭락장이 나오거나 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예상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세 가지 경우를 나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아는 거예요? 지켜봐야 아는 거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흐름은 네. 박스권 구간이에요. 오, 왜냐면은 네. 시장이 뭔가 엄청난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뭔가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이유는 없죠. 이미 다 시장에 노출된 상태이다 보니까 뭐 시장을 급락시킬 만한 악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뭐 대폭락작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나아가는 거는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호재가 뭐가 있나요? 뭔가 시장을 더 끌어올리면서 강하게 상승시킬 만한 호재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네. 다음 달 둘째 주, 9월 둘째 주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이 하나 있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엄청난 수급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주체 중에 하나가 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주체 중에 외국인이라는 주체가 네. 우리나라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의 주체가 지금은 네. 하방에 시장이 좀 하락할 거야라는 거에다가 지금은 좀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수가 상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다음 달 둘째 주까지는 만기일 전까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까지는 현재 시장의 흐름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좀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박스권 구간이 지금은 이어지면서 이전에 2011년과 같은 이때의 시장을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때의 움직임, 이때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게 있습니다. 그럼 매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추세 전환이 지금 상승하다가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 해당이 돼요.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추세가 바뀌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관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관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 네, 전 관망인 것 같아요. 관망이라고 지금 이제 수연 네. 앵커님 같은 경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당연히 첫 번째는 아니에요. 네. 적극적으로 매매할 구간은 아니죠. 추세가 바뀌었는데. 네. 자, 두 번째는 관망입니다. 자, 먼저 세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손절을 한다? 이미 늦었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인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한다?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관망이었죠.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을 하는 겁니다. 매수, 추가 매수, 중단. 신규 매수, 중단. 관망을 하면서 네. 네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네. 맥신이랑 관련주 변동성이 좀 컸죠. 네, 오늘도 초단도- 빠졌죠. 맞습니다. 네, 오늘 좀 하락폭이 컸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초전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 구간 자체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거든요. 한 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간들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맥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뭐 오늘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이거래일 동안 상한가 따닥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변동성이 지금 엄청나요. 보시게 되면은 단기간에 급등 급락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이런 경우에서는 보통 신규 매수를 진행하지는 않고 그쵸.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내 종목에서 막 변동성이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매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관망을 하고 있다가 내가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온다. 그때는 이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종목 중심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시장이 뭔가 추세는 깨진 것 같은데 추세가 이탈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가만히 있자니 소외받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매매를 하냐면은 단기적인 매매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기적인 매매를 최대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단타는 결국은 손절이라는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손절을 정말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으세요? 우리 수연 앵커님 손절 잘하세요? 아, 어렵죠.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죠. 맞아요. 네. 이게 단타를 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서도 손절은 참 어렵습니다. 손절 진짜 어려워요. 이게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네, 그냥 그리고 더 이게 심지어 기다리자. 손절을 했다 하는데 손절하고 급등하면 그것도 짜증납니다. 그게 더 슬프죠. 그게 더 짜증나요. 네. 네. 차라리 내가 손절했으면 더 빠져야 됩니다. 근데 손절하고 급등이 나와버리면은 그것만큼 또 짜증나는 게 속상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단타니까 손절가 잡고 대응해야지. 그래서 나와의 약속이니까 한두 번 정도는 손절 대응을 합니다. 네. 근데 손절 대응을 했다 급등 나오는 걸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매매부터는 손절 대응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뭐 설거지를 하고 왔다든가 일을 잠깐 보고 왔는데 손절가를 이탈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손절을 못 합니다. 다시 올라오면 팔아야지. 네. 그러고 나서 또 홀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 종목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손실 종목만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단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말씀을 드릴게요. 단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관망하면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응한다. 네, 상승이 났을 때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실수하기 쉬운 변동성 큰 시장입니다. 미남쌤께서 앞으로의 시장 박스권 장세를 예상해 주셨고요. 다음 달 9월 둘째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내주목 위주에서 큰 변화 없이 대응하자 관망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시장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기본부터 짚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네. 우리가 먼저 차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차트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네,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실제로 그냥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이렇게 종목을 검색할 줄은 아시는데 네.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까막눈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 네. HTS는 뭔가, MTS는 뭔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네. 차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바로 차트를 띄워주시도록 하시게요. 네, 차트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로도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쵸. 컴퓨터는 우리가 이제 HTS라고도 합니다. 핸드폰, 모바일로 매매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MTS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로 하든 핸드폰으로 하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거 있잖아요. 거래를 하는 거. 그거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핸드폰으로 매매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집에 계시는 분들은 뭐 컴퓨터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내 상황에 따라서 거래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차트를 보는 거는 HTS로 봐야 됩니다. 컴퓨터로 봐야 돼요. 네. 차트를 보는 건.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수연 앵커님, 왜 네. HTS로 봐야 될까요? 제가 복습을 해볼게요. 네, 복습이죠. 우리 수연 네. 앵커님 입장에서는. 이런 차트는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 일구간을 보면 그 추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전체를 쫙 펼쳐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HTS, 컴퓨터를 큰 화면으로 다 봐야 한다. 그래서 매수, 매도는 상관이 없지만 이 차트를 볼 때는 HTS로 봐야 한다. 이야. 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왜 컴퓨터로 봐야 되냐면요. 제가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이 차트가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가 지금 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매수하기 좀 뭔가 부담스러운 것 같으세요?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수연 앵커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고점도 돌파하지 못했고 다시 하락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자, 그러면은 네. 질문을 좀 바꿔서 매수 네. 매도 하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게 저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인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지금 현재 딱 지금은 봐보세요. 저점 그냥 아닐까요? 이 차트만 봤을 때, 지금 딱 이렇게 차트만 봤을 때, 네. 지금 이 가격이거든요. 네. 이게 저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으로 보이는데요? 저점으로 보여지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를 좀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넓게 펼쳐보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이 여기거든요. 자, 이 가격이 저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이네요. 펼쳐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고점인 것 같죠? 네. 자,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우리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요. 딱 요 정도밖에 못 봅니다. 이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이 지금 주가 위치가, 현재 위치가 고점인가 저점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차트는 무조건 볼 때는 항상 넓게 펼쳐봐야 됩니다. 최대한. 최대한 넓게 펼쳐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보이죠. 주가의 위치가 좀 고점이네. 지금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만큼까지 하락도 나올 수가 있다.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마이크놀이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만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현재 주가가 지금 저점인 것 같지는 않죠? 네. 이 정도면은 좀 고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점인 것 같은데 이게 고점인데 매수가 뭔가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기다려볼까 막 애매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차트를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넓게 펼쳐보니까 어떤가요? 완전 주가의 고점. 위치가 네, 고점이에요. 역사적 신고가에 해당이 되고 역사적인 현재
쌍봉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봉우리가 2개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야, 이 종목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10,000원대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고 더 많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2,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네 라는 우리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차트를 볼 때는 매매하는 건 상관없어요. HTS로 하든 MTS로 하든 내 상황에 맞게끔 거래하면 됩니다. 근데 차트를 볼 때는 반드시 무조건 컴퓨터로 보세요.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는 항상 넓게 펼쳐본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어떻게 넓게 펼쳐보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차트에서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면을 좀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 마우스 커버 보이세요, 지금? 마우스 커서. 네. 커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의 이 상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어요. 이 왼쪽을 보게 되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디스크 같은 것도 있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연속 조회라고 뜹니다. 네. 자, 이거를 계속 클릭하세요. 언제까지? 색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 안 눌릴 때까지. 네, 안 눌릴 때까지. 자, 보이세요? 안 눌릴 네. 때까지 클릭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을 봐보세요. 네. 알파벳 A라고 보이세요, 지금 여기? 마우스 네. 커서. 자, 이 알파벳 A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오. 이렇게 최대한 넓게 펼쳐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보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왼쪽까지 이렇게 줄여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차트를 넓게 펼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커서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마우스 커서. 네.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이제 4번째 거를 보게 되니까 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니까 연속 조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안 눌릴 때까지 누르세요. 네. 자, 회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바로 나왔네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자, 이렇게 딱 한 번에 이제 차트가 최대한 넓게 펼쳐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알 수 있네요. 지금 저점이구나. 아시겠나요? 이렇게 차트만 좁혀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보니까 아, 이렇게나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이네, 저점 바닥권에 위치해 있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확인을 했습니다. 거래하는 거는 MTS, HTS, 뭐 핸드폰으로 하든 컴퓨터라든 상관이 없다. 근데 차트를 보는 거는 반드시 컴퓨터로 HTS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쭉쭉쭉 우리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면요. 자, 이 차트는 한 가지 마법이 있어요. 뭘까요? 한 가지 마법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차트를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차트. 한 종목의 다양한 차트. 네, 한 종목의 다양한 차트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뭔 말인가 싶죠? 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차트가 이제 일봉이라는 하루의 캔들, 하루의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차트도 있고, 네. 일주일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차트도 있고, 네. 한 달 만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차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1년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차트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를 봐보세요. 그쵸. 네, 여기 이제 위에 상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일, 주, 월, 년, 분, 초, 팅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차트예요. 일봉은 오늘 하루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주는 무엇이냐? 주봉입니다. 주봉. 네. 일주일에 캔들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봉은 무엇이냐? 월봉. 자, 한 달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 같은 경우에서는 1년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분은 이제 분이죠. 1분 봉 차트는 1분의 캔들 하나. 3분봉 차트, 숫자 3이 있죠? 3분봉 차트는 3분의 캔들 하나. 5분봉 차트는 5분의 캔들 하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차트를 우리가 이 HTS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자,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 있어요. 이것마다 다 이제 우리가 보는 방법들이 다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민아파트 배우잖아요. 그렇죠. 뭐 복잡합니다. 막 일봉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월봉도 봐야 되고 뭐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복잡할 수 있어요. 네. 자, 시청자분들 일봉만 보세요. 일봉만. 일봉만. 네. 저는 일봉만 봅니다. 일봉만 봐도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봉이 가장 빠릅니다. 일봉이 가장 빨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종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봉상으로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수연 앵커님?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나요? 아니면은 뭐 고만저만 뭐 오른 것 같나요? 일봉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는데요. 많이 오른 거 같이 보이세요? 네. 자, 그럼 주봉을 볼게요. 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오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 적게 오른 것 같으세요? 아까 일봉보다는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일봉보다는 조금 오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안 오른 것 같네요. 뭔가 많이 안 오른 것 같죠? 왜 더 헷갈리죠? 뭐죠? 네, 이제부터 뭔가 헷갈려집니다. 네, 이게 뭐죠? 월봉으로 보니까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 네. 주봉으로 보니까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일봉을 보게 되니까 야, 이거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일봉이 가장 빨라요. 일봉에서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주봉상에서는 아직도 바닥을 횡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월봉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도 시작 안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이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볼 때에 일봉상에서는 이미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만들어가고 있는데 주봉 차트에서는 아직도 역배열입니다. 그죠? 일봉에서는 완벽한 정배열이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주봉상에서는 아직도 역배열이고 주가가 아직 안 올랐습니다. 역배열이에요.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완벽한 역배열에서 이동평균선을 이제 좀 수렴하고 있어요. 아직 뭐 방향성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요. 일봉이 가장 빠르고 일봉이 매수 타점을 잡는 데에 가장 용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완벽한 역배열이고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주봉이나 월봉상을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이 이제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빠른 걸로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보다 빨리 사서 올랐을 때 누구보다 빨리 또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가장 빠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평선을 볼 때에도 일봉상에서는 완벽한 정배열이 이미 돼버렸는데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역배열인 종목들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일봉만 보고도 매매를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민함한테 배우는 거니까 앞으로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봉만 봐도 우리가 어렵지 된다. 않다, 네.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차트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일봉 차트에 대해서 주봉 이제 월봉 이렇게 좀 다양한 이제 차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지금 차트를 딱 켰을 때 이게 이제 기본 차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뭐 지금 위에 이제 캔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도 있죠. 네. 이렇게 막 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보조지표들이 존재하는데 이 기본적인 보조지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캔들부터 좀 배우도록 할게요. 캔들. 네, 캔들부터 볼게요. 자, 캔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연 앵커님. 네. 자, 우리 수연 앵커님. 네. 캔들이 네. 캔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의 가격이 존재하거든요.
네. 네 가지 가격. 네, 혹시 캔들에서 우리가 네 가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가격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시작한 시가, 시가. 네, 그리고 눈치 하루 중 빠르시네요. 가장 높았던 고가, 고가, 그리고 가장 낮은 저가, 저가, 그리고 종가, 끝난 가격 종가. 종가. 네. 야,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저 네, 미남자 수업에 열심히 들어가지고. 네. 네, 이게 우리 수연 앵커님께서 네. 이제 복습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대답이 술술술 나옵니다. 그쵸.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배우셨으면은 뭐 이제부터 배운다라고 해도 네. 들었으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고 이렇게 대답도 이제 술술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캔들에서는 네 가지의 가격이 존재합니다. 자,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네 가지 가격이 존재하는데 캔들이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캔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주가가 상승하면은 캔들이 양봉일까요? 음봉일까요? 수연 앵커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캔들이 양봉일까요? 음봉일까요? 상승하면 양봉이지 않을까요? 양봉이겠죠. 네. 주가가 하락하면은 음봉. 음봉이겠죠. 네. 근데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음봉일 수도 있고 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양봉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캔들은 그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먼저 캔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하면은 뭐 도지형 캔들, 비석형 캔들, 삿바형 캔들, 뭐 어려워요. 장학형 캔들. 어려워요. 뭐 맨날 형만 배워요. 무슨 네. 형 캔들만 배웁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캔들을 다 이게 막 책을 통해서 막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까먹어요. 헷갈리고. 실전에 적용이 안 되고. 실전에 적용이 안 되고. 그쵸. 무조건 뭐 도지형 캔들은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데 실제 도지형 캔들 나오고 추세 전환 나오나요? 뭔가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네. 하락 장악형 캔들고 주가가 또 반등하기도 합니다. 캔들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인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장대 양봉, 장대 음봉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캔들에서 중요한 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양봉, 음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캔들이 어떻게 양봉이 만들어지고 음봉이 만들어지는지.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봐보세요. 네. 자, 마니커라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마니커 같은 이런 이제 수산물 관리주들도 급변동성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지금 캔들을 봐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음봉이죠. 음봉인데 전일 종가 음봉인데 오늘 3.6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음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네. 기준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기준은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 오늘의 시작한 가격이 기준이 돼요. 그쵸. 네, 오늘 시작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7% 지금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7% 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 시작을 했으면 오늘 시가 기준으로 오늘 종가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오늘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락을 해서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3.6% 상승을 한 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시가 기준으로 우리는 캔들의 색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시가가 갭상승 시작하고 나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는 상승이기 때문에 캔들은 파란색이지만 음봉이지만 지금 3.66%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자, 5%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봐보세요. 양봉입니다. 네. 분명히 하락을 했는데 5%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양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캔들이 지금 이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시가가 지금 하락하고 시작을 했죠. 그쵸. 네, 시가가 지금 개파락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인 겁니다. 그쵸. 지금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5% 지금 하락 마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시가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양봉인 겁니다. 그쵸. 지금 이것만 아시면 돼요. 캔들을 볼 때는. 캔들을 볼 때는 이 캔들의 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게 뭐 도지형 캔들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건 뭔가요?
자, 이렇게 이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은 보통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뭐 상승을 한다. 뭐 이제 이렇게 배웠지만 이 다음에 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주가는 이제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어떤 형이냐, 뭐 비석형이냐, 삿바형이냐, 뭐 도지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정도만 알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따라오고 계신데요. 네, 따라오고 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실 네. 거라고 이제 믿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은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평선. 자, 좋습니다. 이평선까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네요. 자,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지금 5개의 이제 선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이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연 앵커님 아세요? 이평선이요? 이동평균선. 일봉에서의 이평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봉에서 이평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네,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네, 좀 더. 이동평균선. 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네. 자, 그럼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의 이제 말 그대로 종가를 연결해서 평균 가격입니다. 네. 평균 가격이 이동하는 평균 가격인 거거든요. 네. 평균 선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4가지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종가,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이렇게 4가지의 가격이 있는데 네. 이 4가지의 가격 중에서 뭐가 기준이 되는지 네. 종가 기준이죠. 아십니까? 종가 기준이죠. 종가 기준. 네. 맞습니다. 네, 종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종가의 평균 가격들을 이제 다 점으로 찍어서 그거를 선으로 이은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그쵸. 가격 이동평균선. 네. 자, 이 가격 이동평균선에서는 우리가 저는 5개의 가격 이평선만 봅니다. 5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뭐 일선들이 존재하는데 네. 5개. 저는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5개 이평선만 봅니다. 그렇게 이평선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가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평선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이평선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네. 자, 이평선을 보는 이유는 자, 네. 이거 문제인가요? 이평선을 보는 이유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고르게 네. 자, 이제 주가 캔들이 이제 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평선이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르게 잘 배열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런 구간은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합니까? 역배열이라고 합니까? 고르게 되어 있는 거는 바르게 정배열이라고 잘. 하죠. 네, 맞습니다. 바르게 네. 잘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캔들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5, 20, 60, 120, 240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잘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네, 역배열도 있습니다. 역배열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네, 네. 이동평균선이 이제 반대로 241선이 맨 위에 오고 240일, 120일, 60일, 20일, 5일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제 이동평균선이 배열이 되고 주가 캔들이 맨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네, 캔들이.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네. 역배열 차트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평선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이 되면 역배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역배열이 되면 다시 정배열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를 냈다가 다시 역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정배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결국에서는 정배열과 역배열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완벽한 정배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완벽한 역배열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언제 역배열로 이제 시작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정배열에서는 역배열로 이제 시작이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완벽한 역배열로 또 진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네.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결국에서는 정배열이면은 역배열로 가게 되고 역배열이면은 정배열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주가의 정배열과 역배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네, 빠르게 벌써.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5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HTS 관련된 이제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오늘 강의를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노란톡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하나하나씩 좀 체계적으로 이 주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먼저는 제가 HTS 기초 강의부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체계적으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HTS 기초 강의부터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차트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고 이 차트에서 어떤 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네.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예 HTS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반드시 이 기초 강의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떤 영상들을 담아놨냐면은 30분짜리 영상을 한 5개 정도를 준비를 해놨어요. 오, 네. 근데 실제로 HTS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설치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화면이 나오는데 그 기본적인 화면에서 우리가 어떤 설정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HTS 이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너무나도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기능들에서 핵심적인 기능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정도만 안다 하더라도 HT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S가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네, 초보자 분들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잘 함께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핸드폰을 갖고 오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이 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오세요. 스마트폰. 네. 자, 스마트폰을 갖고 오시면은 우리 노란톡? 수연앵커님은 아마 오늘도 안 갖고 왔겠죠? 네, 노란톡에 들어가시고요. 네, 스마트폰을 갖고 오시면은 이제 노란톡을 들어갑니다. 네, 노란톡을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메뉴에 이제 말풍선 2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오픈 채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돋보기 모양. 그 돋보기 모양 오른쪽에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무엇을 입력하냐면은 자, 이곳에 1타 수익 캔들이라고 있습니다. 네. 1타 수익 캔들. 이거를 입력하세요. 저도 입력하겠습니다. 1타 수익 캔들 입력하시게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800분 정도 있습니다. 1타 수익 캔들 주민함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들어올 수 있는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오픈 채팅 참여하기 노란색으로 이제 클릭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셨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나오거든요.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 여기서 0909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0909 번호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어디에서도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기본부터 하나씩 배워봤습니다. 오늘 강의 바탕으로 이 생초보 차트 입문 동영상 강의 미남쌤께서 직접 제작하신 영상인데요.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1타 수익 캔들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에 뜰 텐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습니다. 숫자 090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남쌤께서 직접 제작하신 차트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1타 수익 캔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미남쌤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